이를 알려주듯 현재 바닥은 지난 것 같은데 이미 주가가 꽤나 올라 주식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늘 말하듯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고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정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지금 작정하고 끌어올리는 랠리가 끝나면 분명히 또 온갖 여러 가지 이슈들을 악재로 포장해 보도하며 공포감을 시장에 불어넣어 조정을 보이고 개미들을 털어내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고우개미입니다. 수요일 개장 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으로 인해 선물 시장이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인 것처럼 목요일 미국 증시도 개장 전부터 테슬라의 실적 발표와 여러 경기지표 발표로 인해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우선 테슬라는 실적과 가이던스가 양호하게 나오고 장전 시간의 거래에서 10% 넘게 상승하여 크게 갭상승하며 시작했는데 단순히 실적이 좋게 나와 10% 넘게 상승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과도한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충분히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기에 숏커버링이 나오면서 크게 상승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요일 미국 증시는 고용지표, 4분기 GDP, 부동산 지표 등 다양한 경기 지표가 나왔습니다. 고용지표는 이번에도 상당히 강하게 나왔지만 세력들은 이미 지난 1월 초부터 작정하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했고 강한 고용지표도 이를 막지 못해 나스닥 플러스 1.76%, S&P 500 플러스 1.1% 상승했습니다. TQQQ는 플러스 5.78% 상승해 22.68달러로 마감했으며 저는 추가 매수하지 않고 있어 보유 수량은 1300주 그대로입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개장 전인 10시 30분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습니다. 그중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달 수치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18만 6천 개로 발표됐으며 지난 22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다른 서비스업 분야는 여전히 완전 고용을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다행히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달 수치와 예상치를 상회하며 최근 3주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 실업과 연속 실업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고용시장이 여전히 너무 강하다는 것에 동의했고 이에 따라 3월까지 계속 금리를 인상해 최종 기준금리를 5%로 전망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늘었습니다. 고용 지표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면 목요일 미국 증시가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겠지만 앞서 말했듯 월가 세력들이 이미 1월 초부터 롱포지션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기에 고용 지표를 조명하지 않고 미국 증시를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목요일에 고용 지표 이외에도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됐습니다. 분기별 GDP 성장률은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순으로 나눠 발표하는데 목요일에 발표된 수치는 속보치가 발표됐습니다. 4분기 GDP 속보치는 예상치인 2.6%를 상회하는 2.9%로 발표되며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4분기 경제 성장률이 3분기에 이어 견고한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연준이 지난해 단행한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올해 본격적으로 실물 경제를 조여올 것이며 올해부터 성장세가 본격적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CNBC는 미국의 12월 신규주택 건축 허가가 30% 감소했고 12월 소매 판매도 1.1% 줄어드는 등 4분기 GDP가 플러스 성장에 성공했지만 12월 수치는 악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 시점에 경기 침체냐 영착륙이냐를 두고 시장의 의견이 갈리고 있기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소매 판매, 실질 소비, 실질 소득 등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하는 경기 지표를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목요일에 여러 경기 지표와 함께 부동산 지표도 발표됐습니다. 그중 신규 주택 판매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지만 지난달 수치보다는 많은 61만 6천 개로 발표됐습니다.
앞서 말했듯 현 시점은 연착륙이냐 경기 침체냐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실제로 어떻게 될지 정해지는 분기점에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 부동산 경기가 가파르게 꺾이며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 것은 좋은 점이나 이런 가파른 하락세는 경기를 지나치게 침체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신규 주택 판매는 작년 8월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으며 최근 3개월 동안 하락세를 멈추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 판매 등 부동산 지표들이 너무 급격하게 가라앉지 않고 물가를 올리지 않는 적당한 선에서 유지되는지를 잘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지표 발표 이외에는 목요일에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계속됐습니다. 목요일에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없었고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항공그룹 등 소비와 관련된 가치주들이 모두 실적을 비트하며 미국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지출이 견고함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마스터카드는 이번 분기 매출 성장이 예상보다 훨씬 더 느려질 것이라고 경기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지출을 위축시킬 거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켜 경기 침체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였습니다. 한편 반도체 기업인 인텔은 장 마감하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며 어닝 미스를 보였습니다. 장후 시간의 거래에서 인텔은 7% 넘게 급락하고 있지만 다행히 나스닥 선물지수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는 별다른 이슈가 없어 10년물 국채금리는 3.4에서 3.5% 사이에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서 말했듯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고용시장도 여전히 강하게 나와 연준의 강한 긴축 스탠스를 전망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나자 2년물 국채금리도 상승하여 다시 4.2% 근처까지 올랐습니다. 최근 기업 실적과 중요한 경기지표가 계속되며 시장이 계속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시장을 단순히 전문가들과 유튜버들, 언론이 말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느낀 것은 고용지표가 강하게 나오든 기업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월가 세력들은 이슈들을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보도하며 미국 증시를 작정하고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가 세력들은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 발표를 앞두고 나스닥에 1년에 걸친 하락 추세선을 돌파시켰으며 이제 강한 저항선인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PCE 지수 발표 이후 다음 주 FOMC와 구글, 아마존, 애플의 실적 발표까지 이용해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려 200일 이동선을 돌파시키고 장단기 이동평균선을 정배열로 만들어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세력들은 1월 내내 강세장에 진입하기 위한 밑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알려주듯 현재 바닥은 지난 것 같은데 이미 주가가 꽤나 올라 주식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소에 늘 말하듯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고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정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지금 작정하고 끌어올리는 랠리가 끝나면 분명 또 온갖 여러가지 이슈들을 악재로 포장해 보도하며 공포감을 시장에 불어넣어 조정을 보이고 개미들을 털어내려 할 것입니다. 그때 주식 수량을 모아도 늦지 않기에 지금같이 급하게 오를 때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않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